안녕하십니까. 애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09페이지 수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우선 보시면은 메뉴에 나오죠. 수익기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줄부터 줄을 좀 꺼주세요. 수익기는 응축기에서 응축액화한 고압 냉매를 일시 저장하는 고압가스 용기로 불응축가스를 제거하거나 액냉매만 팽창밸브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내용이 다예요. 줄을 좀 꺼주시고 별표 한 개 해주시고요. 즉 우리가 여기 구성도에서 보셨을 때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잖아요. 압축기에서 나오는 거는 고온고압의 기체냉매예요. 그 다음 응축기를 통과하면 응축돼가지고 고온고압의 액체냉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수액기가 없으면 응축기라는 건 100% 응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액도 넘어가고 기체도 섞여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액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액만 팽창밸브 쪽으로 넘어가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은 수액기는 어디에 설치된다? 응축기 바로 다음, 즉 응축기 출구 측에 설치가 돼요. 여기 수액기가 설치가 되고요. 그럼 수액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일단은 용기, 이렇게 길쭉한 용기로 생겼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 길다란 빨대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뭐 배관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여긴 드라이어가 설치가 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팽창 밸브 쪽으로 가요.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럼 이쪽이 응축기 쪽이겠죠. 이렇게 응축기 쪽이고, 여기 응축기라고 하고 이쪽에 압축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압축기, 응축기, 얘가 수액기예요. 얘는 드라이어라고 합니다. 드라이어. 자, 그럼 고온고압의 기체냉매가 압축기에서 토출이 되겠죠. 토출이 돼서 응축기 쪽에서 순환을 합니다. 응축기 쪽에 순환을 하고 밑에서 이제 이쪽에는 액체 냉매가 원래는 100%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 냉동기에서는 100% 응축이 안 되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가 약간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응축기가 수액기 쪽으로 이렇게 응축된 냉매 액을 수액기 쪽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액은 요 수액기 용기 하부에 고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응축이 되지 못한 나머지 기체 냉매 또는 불응축 가스는 상부에 고이게 됩니다. 그럼 얘들은 이제 못 쓰는 애들이니까 불응축 가스라고 합시다. 불응축 가스. 그래서 가스가 상부에 고이고 액은 하부에 고여요. 그럼 길다란 요 배관 때문에 액만 요 밑에서 위쪽으로 공급이 돼서 액만 넘어가겠죠. 요게 수익기입니다. 수익기 구조. 즉 압축기에서 압축된 냉매 기체가 응축되고 응축된 액체가 수액기에 잠시 당겼다가 거기에서 혹시 모를 기체를 상부에 모아주고 액은 밑에 고임으로써 밑에서 이제 배관을 설치해가지고 쭉 빨아당겨가지고 팽창밸브 쪽으로는 액만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요 수액기다. 그러면 요 수액기 다음에 요 드라이어가 있는데 이건 뒤쪽에 나오면 상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드라이어라는 거는 냉매에 섞여 있을 수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즉 액체 냉매 중에 수분이 드라이어에 들어가면은 그쪽에 안에서 이제 수분만 따로 빼주고 액냉매만 팽창밸브 쪽으로 보내주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 요 불응축 가스는요, 수액기 상부에 이렇게 에어벤트를 설치해요. 에어벤트 또는 뭐 에어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가스를 퍼지시킵니다. 요 위에 불응축 가스가 모여 있잖아요. 불응축 가스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에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액기의 역할은 뭐다? 액냉매를 잠깐 담아뒀다가 액만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불응축 가스를 잡아다가 빼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요게 수액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냉동기의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필요없는 가스를 빼주고 액만 팽창밸브로 보내주기 때문에 요게 수액기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 밑에 내용들은 뭐 조금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역할은 요겁니다. 요거. 액과 기체를 분리해가지고 액만 팽창밸브로 보내준다. 그리고 불응축 가스를 빼준다. 요게 주 역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내용은 굳이 볼 필요 없고 구비조건 볼게요. 구비조건에 동그라미 1번 줄 꺼주세요. 수액기가 2개 이상으로 그 지름이 서로 다를 때는 수액기의 상단 높이를 일치시킨다. 수액기 상단 높이를 일치시킨다. 자, 그 다음 2번 수액기의
액면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재 커버를 사용하며 수액기와 접속하는 배관은 줄 것입니다. 체크 볼 밸브를 설치한다. 체크 볼 밸브. 자, 볼 밸브 그 밑에 역할 나오죠. 줄 거 주세요. 볼 밸브 해가지고 액면계가 파손되었을 경우 수액기의 액이 볼을 밀어내 액면계의 관을 막음으로 액의 누설을 막는다. 줄 거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서 팽창 밸브 쪽으로 가는데 팽창 밸브 쪽으로 가기 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액면계라고 하는 사이트 글라스가 설치가 됩니다. 요 뒤쪽은 팽창 밸브고 사이트 글라스 해서 요게 그냥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냉매가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사이트 글라스인데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압력을 받아버리면 잘못하면 깨지겠죠. 그래서 수액기 쪽에서 전단에 체크 볼 밸브를 설치하는 겁니다. 체크 볼 밸브. 물론 요거는 수액기랑 일체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위해서 별도로 빼가지고 그린 건데 만약에 여기 유리가 깨지면은 냉매가 쫙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압축기 쪽에서 온 고압 라인이잖아. 여기는 고압 냉매 액가스 액가스란다. 고압 냉매 액 구간이란 말이야. 액 구간. 그 고압의 액이 쫙 빠져나가는데 이때 고압의 액이 순간적으로 쫙 빠져나가니까 여기 엄청난 속도가 붙겠죠. 엄청난 속도에 의해서 요 볼 밸브의 안에 있는 볼을 밉니다. 볼을 밀어버리면 여기 입구가 탁 막혀버려요. 순간적으로 여기 딱 막혀버려. 그래서 요 볼 밸브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은 가스 밸브 있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고 밸브가 볼 밸브예요. 그 밑에 단에 만약에 그 가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밑에 라인이 잘려버렸다, 누설이 생긴다, 그럼 순간적으로 쫙 빠져나가니까 그때 볼이 그 밸브의 입구를 칵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스 누출을 막아주는 역할, 그게 볼 밸브입니다. 그 녀석이 요 수액기에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볼 밸브까지 알아봤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설치 위치는 응축기 하부에 설치되며 균합관의 설치 시 균합관은 충분한 지름의 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의 상단부에 줄 것입니다. 에어퍼저를 설치한다.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에어벤트 또는 뭐 에어퍼저라고도 하고. 자, 그다음 4번 수액기의 크기는 냉매가 암모니아일 경우 1RT당 냉매액이 15kg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수액기는 이 양의 약 2분의 1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냉동장치를 수리할 때 장치 내의 냉매를 수액기에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웬만해서는 수액기 안에 액이 100% 차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분의 1 정도의 여유 구간을 두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설을 한다거나 냉동기를 이설한다거나 혹은 냉동기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액기 위에 여기 밸브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밸브를 잠가버리면 이쪽으로 안 지나가겠죠. 여기서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힌 상태에서 수액기에 냉매를 다 담습니다. 다 담은 후에 이제 다른 곳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이동 설치하는 거죠. 그거를 흔히 말하는 말로 펌프 다운이라고 그래요. 이쪽 고압 수액기 쪽에 액을 몰아가지고 냉매를 담아놓고 이제 그냥 담지 않고 배관을 잘라버리면 냉매가 다 바깥으로 누출돼서 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하기 위해 수액기에 담는 거를 펌프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설을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여기 줄 것이면 되고, 그 밑에 수액기 설치 시 주의사항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1번 수액기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왜? 요게 직사광선이 닿아버리면 안에 액냉매가 증발해버릴 수 있잖아요. 증발해버리면 그 녀석 플래시가스가 됨으로써 우리 냉동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액기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서 수액기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설치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화기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예를 들어 여기 안에 있는 냉매가 암모니아다. 암모니아 같으면은 직사광선이 닿았을 때도 위험하고, 화기가 주변에 있어서 화기에 불이 붙었다. 그럼 이 암모니아가 펑 폭발해버리겠죠. 그러므로 화기와 충분한 거리를 둔다. 그 다음 3번 용접 개수 부분에는 배관 및 기타 기기를 접속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용접한 부분 쪽에는 기타 기기를 접속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용접부는 강도가 약해요.
일반 배관부보다 용접부에 누수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는 기타 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10페이지 안전밸브의 원변은 항상 열어둘 것 해서 수액기 상부에 예를 들어 안전밸브를 이렇게 설치했다. 안전밸브 필요 없는 건 좀 지울게요. 안전밸브를 설치했다. 이 안전밸브의 설치 역할이 뭡니까? 여기 수액기 안에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 수액기가 뻥 터져버리잖아. 수액기가 뻥 터져버리기 전에 안전밸브가 터져줌으로써 외부로 냉매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낮아지죠. 그게 안전밸브입니다. 대신 안전밸브는 한번 터지면 못 써요. 그러므로 요 녀석은 최고 압력을 설정해가지고 정말 위험할 때 터져주는 게 안전밸브죠. 그럼 안전밸브의 원변을 항상 열어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변을 열어둬야 위험할 때 압력에 의해서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원변을 잠궈버리면은 압력을 정해뒀지만 그 압력 이상이 되어도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변은 항상 열어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수액기의 냉매량은 4분의 3 이상 만획시키지 말 것. 자, 여기 안에 냉매액은 자, 수액기 안에 냉매액은 몇 퍼센트? 4분의 3, 즉 75%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위에 불응축 가스가 가득 차 있다고. 이 가스는요, 가스라는 거는요, 열을 받으면 팽창해요. 근데 이게 100% 가득 차 있다. 100% 액이다 라고 했을 때 윗부분에 불응축 가스 어떻게 돼? 팽창할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팽창하면 그대로 수액기 빵 터져버립니다. 그러므로 35%의 안전공간을 둔다. 요 말입니다. 안전공간을 둔다. 35%가 요 불응축 가스에 의해서 신축 흡수 되면서 안전공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인접한 용접부의 상호 거리는 판 두께 10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용접부는 약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 7번에 줄 거 주시고 수액기의 위치는 응축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게 좋다. 응축기보다 당연히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왜? 요런 말입니다. 이게 응축기고요. 얘가 수액기라 하면은 응축기에서 나오는 건 액이잖아요. 액은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요 굽에 의해서 액이 자연스럽게 수액기 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줘라. 요 말입니다. 그러므로 수액기의 위치는 응축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한다. 이게 좋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그라미 7번 줄 거 주시고 동그라미 5번에도 수액기의 냉매량은 4분의 3 이상 만획시키지 않는다. 요것도 줄 거 주시고요. 그래서 35%의 안전공간을 둔다. 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저압 수액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액순환식 증발기, 일단 액순환식 증발기 줄 거 주시고 액순환식 증발기를 갖는 냉동장치에서 액펌프가 각 증발기로 이송하는 저온 저압의 냉매액을 저장하는 용기로 액분리기 기능을 가진다. 자, 얘는 수액기이긴 한데 보통 수액기는 응축기 그 다음에 바로 설치가 돼요. 근데 저압 수액기는 어디에 설치되느냐? 얘는 액순환식 증발기용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액순환식 증발기 우리가 이전에 한번 배웠었습니다. 액순환식 증발기라는 거는 우선 저압수액기를 설치하고요. 저압수액기를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를 설치하죠. 액순환식이니까 펌프를 설치해놓고 증발기에 코일이 이렇게 증발돼서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쪽에서 팽창 밸브를 설치해서 일로 공급해주죠. 그러면 분사되는 그 냉매는 뭐다? 여기서 이제 교축을 시키니까 PT는 감소하고 H는 일정한 뭐예요? 액체 냉매요. 액체 냉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액체는 하부에 고이겠죠. 액체는 하부에 고여서 요게 증발기다 라고 했을 때 요 차가운 액을 증발기 코일에 계속 흘리죠. 그러면 액은 증발 잠열이 높기 때문에 전열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증발기의 효율이 좋은 반면 액은 요 펌프가 없을 경우 밑에 하부에 오일이 고일 수가 있는데 펌프를 설치해주면 순환식일 경우에는 그런 걱정이 없다. 그래서 요 액순환식
증발기 같은 경우가 효율이 아주 좋은 증발기에 속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증발돼서 100%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증발해서 남은 액체는 하부에 다시 고일 거고 재순환 되는 거죠. 그리고 상부에 고인 기체는 어디로? 압축기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뭡니까? 요 용기가 뭐예요? 저압수액기. 저압수액기가 없다면은 압축기 쪽으로 잘못하면 액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 저압수액기는 수액기 역할도 하는 거고 액 분리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액 분리기 역할도 한다. 액 분리기는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바로 있으니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압수액기라는 거는 요 수액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뭡니까? 순환, 액순환식 증발기에 사용하는 저압수액기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줄만 끊고 넘어갈게요. 그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아래와 같이 해서 나옵니다. 그 뒤에 줄을 다 꺼주세요. 저압수액기는 응축기 또는 고압수액기로부터 냉매액을 유입하고 각 증발기에서 되돌아온 냉매액과 같이 플루트 밸브 등에 의해 용기 내 액면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용기 내 냉매액은 흡입관을 통해 압축기로 흡입되고 액면을 유지하면서 증발되며 또한 자기 냉각하면서 저온 저압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요 유면을 유지시켜준다 라는 말이죠. 요 유면 뭐를 이용해서 플루트 밸브를 이용해가지고 유면이 줄어들면은 냉매 부족하네 팽창 밸브 열어라. 그래서 냉매를 더 넣어주고 유면이 올라가면은 액 너무 많다 팽창 밸브 니 좀 잠가라. 그래가지고 액을 좀 덜 넣어주고 요런 식으로 액면을 유지해주고 항상 저온 저압을 유지시켜준다. 왜? 팽창 밸브 다음에 설치되잖아요. 그리고 증발한 후에 그 증발된 냉매 액과 기체도 수액기 쪽에 당기면서 증발이 잘 된 그 증발 기체만 압축기로 보내주고 남은 액은 재순환시켜서 다시 증발시키는 그런 형식이 아주 효율이 좋은 액순환식 증발기에 설치된다. 저압수액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액 분리기 나옵니다. 여기서 나왔었죠, 한번. 액 분리기. 자, 그러면 액 분리기는 무슨 역할이냐, 도대체? 저압수액기에서 보시면은 액 분리기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그거예요. 압축기로 액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액 분리기에서 액을 한번 잡아두고 기체만 압축기로 보내주는 거를 액 분리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액 분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액 분리기는 어디 설치되느냐? 압축기 전에, 증발기 후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증발기 출구 쪽에 액 분리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증발기에서 나온 냉매는 어떤 상태예요? 증발이 100% 이루어졌다면 기체 냉매가 나오겠지만 실제 100% 증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액과 기체가 살짝 섞여 나옵니다. 그리고 압축기로 들어가야 되는 냉매는 뭐예요? 기체 냉매만 들어가줘야 되죠. 그러므로 액 분리기에서 액을 잡아주고 나머지 기체만 압축기로 보내주는 형식 해서 211페이지 나옵니다. 자, 요거 우선은 줄을 끊고 설명드릴게요. 액 분리기에서 위에 나오는데 압축기에 액화 냉매가 흡입되면 습압축의 원인이 되고 습압축 시 최적 효율을 저하와 냉동기기의 효율을 저하시키며 다량의 액이 압축기로 흡입될 경우 액해머를 일으켜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증발기 출구 배관과 압축기 사이에 액 분리기를 설치하여 압축기로 액이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뒤에까지 줄 거 주세요. 기동 시 증발기 내에 액 교란을 방지하기도 한다. 자, 해서 우선 증발기에서 나오겠죠. 증발기에서 자, 요렇게 증발된 배관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액 분리기에 설치가 됩니다. 액 분리기 이렇게 설치됐다가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요. 압축기로.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증발기죠. 얘가 액 분리기, 그리고 압축기.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요. 그럼 증발되어서 나온 기체 중에 액체가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요 빨대를 상단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액은 하부에 고이겠죠. 이렇게 액은 하부에 고이고 기체 냉매만 어떻게 상부에 고인단 말이에요. 요게 냉매,
기체 냉매란 말이에요. 그럼 요 기체 냉매면 어떻게?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게끔. 즉 기체만 압축기로 보내질 수 있게끔. 앞에 저압수액기 그림에서 그렸던 거랑 비슷하죠. 상부에 기체가 고였을 때 압축기를 넘겨준다. 그 다음 밑에 액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요 잠깐 지울게요. 밑에 밸브 또는 펌프를 이용해서 쭉 빼가지고 다시 팽창 밸브 전단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팽창 밸브에서 재팽창해가지고 증발시켜서 다시 기체는 압축기로 넘어가게끔 해주겠죠. 뭐 이 방법도 있고 조금씩 증발시켜서 압축기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액 회수 장치라고 해서 뒤쪽에 또 나오니까 그건 그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 액 불리기의 역할은 뭐다? 압축기로 액이 넘어갈 경우 리퀴드백 그리고 액 해머링에 의해서 장치가 파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액은 빼주고 기체만 압축기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요 액 불리기의 역할입니다. 수액기랑 반대죠. 수액기는 액만 팽창 밸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줬고 액 불리기에는 기체만 압축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액 불리기의 역할이다. 그리고 설치 위치는 응축기 출구 쪽에 수액기가 설치되고 증발기 출구 쪽에 액 불리기가 설치된다. 요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가지고 설치 위치 한번 볼게요. 갈로 1번 줄 것입니다.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 흡입관 여기죠. 여기 압축기 이건 모르는 분 없죠. 이제는 응축기 그래도 친절하게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팽창 밸브 그 다음 증발기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증발기 압축기 사이 흡입백 안에 설치가 된다. 액 불리기. 자, 그 다음 설치 용량 봅니다. 증발기 내용적의 20에서 25% 이상 크게 설치한다. 증발기보다 조금 크게 그래야지 여유 공간도 있고 위에 안전 공간이 생기겠죠. 그 다음 3번에 액 불리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읽어보면은 암모니아 냉동장치 그 다음에 만액식 증발기를 갖는 냉동장치 및 부하 변동이 심한 장치 만액식 브라인 쿨러 사용 냉동기 즉 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냉동장치에 액 불리기를 당연히 설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액 불리기 내 가스 유속은 그냥 1m/s 정도. 그 다음 밑에 분리된 액냉매 처리 방법 해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요 액은 팽창 밸브 전단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여기서 증발시켜서 압축기로 보내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증발기로 재순환시키는 방법 요게 이제 요 밑에다가 배관을 연결해서 팽창 밸브 전단에다가 보냄으로써 재팽창 재증발시켜서 기체로 만드는 형식이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가열시켜 액을 증발시켜 압축기로 흡입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밑에 열교환 방법 우선 볼게요. 액 불리기 내에 액관의 줄 것입니다. 코일을 삽입하여 액관의 열로 증발기로 보내온 냉매 액을 증발시켜 흡입시키는 방식이다. 자, 액관의 코일을 설치한다. 즉, 뭐, 고압 측에 요 수액기에서 나온 뭐 냉매들이 되겠죠. 그런 냉매들을 액 불리기 쪽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고온 고압의 액체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고온 고압의 액체랑 냉매가 만나니까 요 액냉매는 증발하겠죠. 증발해서 압축기 쪽으로 보내어지는 형식. 요거를 열교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액 불리기에 고인 냉매액을 천천히 조금씩 압축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흡입시키는 방식이다. 요거는 소형에서 사용되겠죠. 그냥 액 상태로 조금씩 압축기로 보내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보내버리면 액백이 일어나지만 소형 압축기 같은 경우는 조금씩 액을 보내도 크게 지장이 없더라. 그러므로 소량의 액을 조금씩 보내는 방법도 있구나 해가지고 가열시켜가지고 증발시켜서 보내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에 212페이지 액 불리기에 고인 냉매 액을 줄 것입니다. 전열로 가온되는 용기에 넣어 증발시켜 감온 팽창 밸브를 통해 흡입시키는 방법이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열로 가온된 용기에 넣는데요. 뭐 이런 거죠. 요 액 불리기를요. 별도의 용기가 있습니다. 별도의 용기 얘는 이제 코일이 감겨 있어요. 전열 코일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열 코일이란 게 뭐예요? 여기 220V를 넣어주면은 전기장판처럼 따뜻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 액 불리기를 넣어버리는 거죠. 액 불리기. 그럼 요 코일의 열기에 의해서 여기 하부에 있던 냉매가 어떻게 돼? 증발이 되면서 압축기로 보내지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열로 가운데는 용기에 넣어 증발시켜 가몬 팽창 밸브를 통하여 흡입시키는 방식.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고압측 수액기에 복귀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액펌프를 사용하여 줄 것입니다. 수액기로 강제 복귀시키는 형식. 액펌프 사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액을 수액기로 보내버린대요.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수액기로 보내버린다. 요게 고압측 수액기로 복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다음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방법.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 요 코일 여기서 수액기에서 나오는 가스 요거를 요쪽에 액분리기 쪽에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액분리기에 있는 액이 증발해가지고 압축기로 넘어갈 테니까 뭐 거의 뭐 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액 회수장치 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액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뭐 앞에서 설명이 다 나왔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꺼주세요. 액분리기에서 분리된 냉매액을 고압수액기로 회수하거나 증발기로 재순환시키는 장치. 앞에 설명 다 했죠. 로 분리된 액 냉매의 처리 방법은 위에서 설명하였으며 액회수 장치는 줄 것입니다. 수동식과 자동식 액회수 장치가 있다. 그 밑에 보시면 갈로 1번에 중력에 의해 증발기로 재순환시키는 방법. 이건 뭐겠어요? 액분리기를 저 위에 설치해가지고 그죠? 자연스럽게 액을 하부로 보내준다. 어디? 증발기 쪽으로 해가지고 그림에 보면 잘 나옵니다. 액순환장치. 액순환장치는 당연히 액분리기에 속하겠죠. 액분리기 하부에 고여있는 액을 어떻게 니 회수할 건데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기가 있고 증발기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팽창 밸브가 밑에 그려져 있네요.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액분리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압축기로 나오겠죠. 그럼 밑에 하부에 액이 고이는데 요 액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액분리기를 위에 설치해 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증발기로 다시 보내줘라. 그럼 다시 재증발하겠죠. 재증발하면서 압축기로 또는 액분리기로 회수되는 방법. 그래가지고 요거는 첫 번째 줄 꺼주시면 됩니다. 액분리기에서 분리된 냉매액이 자체 중력에 의해 증발기로 재순환 될 수 있도록 액분리기와 증발기를 리턴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얘가 리턴관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되돌린다 해서 리턴관. 그 밑에 보면은 갈로 2번에 압축기로 흡입시키는 방법. 액분리기 하부에 액냉매 및 오일의 혼합액을 배관으로 배출하여 그 다음 줄 꺼주세요. 여과기, 교축 밸브, 전자 밸브,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한 배관을 통해 연속적으로 소량의 냉매 액가스 열교환기를 통하여 압축기로 흡입되는 방식이다. 즉 열교환기를 사용하는데 열교환기는 100% 다 증발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액을 소량씩 그 열교환기에 보냄으로써 조금씩 증발시켜가지고 압축기로 돌려보내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압축기로 흡입시키는 방법 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시면은 냉매 액펌프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읽어보면 액분리기 및 그 다음 줄 꺼주세요. 액류에 플루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액류에 일정한 양의 냉매액이 흡입하면 액펌프에 의해 수액기로 이송된다 까지 줄을 좀 꺼주세요. 그 다음 뭐 주로 대형 암모니아 냉동장치에 사용된다. 냉매 펌프 사용 방법. 자, 냉매 액펌프를 사용했을 때는 압축기가 이렇게 있고요. 교재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액류라는 게 설치가 되네요. 액류. 액류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액탱크입니다. 액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 그리고 이쪽에 증발기 쪽에서 오겠죠. 증발기 쪽에서 와서 액분리기를 지나고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해서 압축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부에 액이 고이는데 요 액을 어디 액류에다가 넣었다가 액류의 수면을 뭘로 조정합니까? 플루트 밸브. 플루트 밸브 요 부저를 이용해서 플루트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액류에 액이 많이 찼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증발기 쪽으로 재순환 시켜주는 거겠죠. 그 다음 액이 부족하다 그럼 탁 펌프를 잠굽니다. 여기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얘랑 연결을 시키겠죠. 그러면 플루트 밸브가 야 액면
지금 너무 꽉 찼어. 그러면 펌프를 동작시켜서 증발기 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액이 부족해. 그러면 펌프 잠깐 쉬면서 액을 다시 채우는 거겠죠. 요 액 분리기에서 내려오는 액을. 요런 형식을 뭐라 한다? 냉매 액 펌프 사용 방법. 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갈로 4번 수액기로 유입시키는 방법 해가지고 액류에 적당히 액이 고이면 줄 것입니다. 플루트 스위치가 작동하여 그 다음에 삼방 밸브에서 액 분리기의 연락관이 차단되고 고압가스의 액 연락관이 열려 액류기 내의 압력은 고압이 되고 액류기 내의 액은 수액기로 유입된다. 액류기 내의 액은 수액기로 유입된다. 줄 거 주세요. 이거 앞에 냉매 액 펌프 사용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아, 제가 요거 아까 증발기라고 했나요? 요게 보통 수액기로 유입돼요. 수액기. 뭐 증발기로 연결하셔도 되고 수액기로 연결해야 되는데 냉매 액펌프 사용 방법하고 수액기로 유입시키는 방법하고 굳이 차이점을 따지자면 냉매 액펌프 사용 방법은 증발기로 유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수액기로 유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수액기로 유입시키는 방법은 그냥 수액기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죠. 그 결론은 요 놈이나 그 밑에 갈로 3번의 냉매 액펌프 사용 방법이나 수액기로 유입시키는 방법이나 같은 거예요. 어디로 유입시키느냐 그 차이 그 차이인데 뭐 교재에서는 그렇게 나오네요.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자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 갈로 5번에 리퀴드백 현상 이건 뭐예요? 액이 압축기로 넘어가는 거를 리퀴드백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줄 거 씁니다. 리퀴드백이란 증발기에 유입된 액 냉매 중 일부가 증발하지 못하고 액 그대로 압축기 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액이 압축기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저압은 더 저압으로 내려가고 압축기에는 적상이 끼겠죠. 그 저압이 내려갔으니까 액 압축이 되면서 액 해머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악영향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인 보시면은 원인 요거 다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영향도 다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원인 한번 봅니다. 팽창 밸브의 궤도가 과대할 경우 당연히 팽창 밸브 많이 열어버리면 액이 많이 공급되니까 액이 압축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 증발기 부하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급격히 변한대 증발 부하가. 그러면 갑자기 압력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 압력이 확 내려갔을 때는 액 냉매가 넘어가 버리죠. 그 액백이 생긴다 이 말이고 그 다음 액 분리기의 기능이 불량할 경우 자 요놈 액 분리기의 기능이 불량하니까 액이 압축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증발기의 적상 및 유막의 과대 형성되었을 경우 증발기에 적상이 끼었다는 것은 온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액백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 갈로에 보시면 전열이 불량하다. 전열이 당연히 불량해질 수밖에 없죠. 왜? 적상이 낀다는 건 뭐예요? 여기 외부에 얼음이 꼈다고 배관에 우리가 외부에 얼음 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얼음 끼면 전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뜨거운 바람이 닿아줘야 되는데 이 얼음이 요 뜨거운 열기를 막아버린다고. 그러므로 전열이 불량해질 수 있다. 그 다음 215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 미음 증발기 용량이 작은 경우 이거 뭡니까? 액을 다 증발시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증발기 용량이 작으니까 그 공급되는 냉매 액을 충분히 다 증발시키지 못한다고요. 그럼 증발되지 못한 액은 당연히 압축기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비읍 감온식 팽창 밸브 사용 시 감온통의 부착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 정확한 온도를 측정해서 팽창 밸브의 궤도를 정해줘야 부하에 알맞게 증발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감온부 부착 위치가 증발기 출구가 아니고 저 멀리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 멀리 있는 온도를 재버리니까 부하에 따른 냉매량 조절이 어렵겠죠. 그로 인해서 액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시옷 기동 조작이 잘못되었을 경우 흡입 밸브를 갑자기 만개할 경우 그 사람이 잘못 만진 거예요. 내가 밸브 조작하는데 너무 많이 연 거야. 그러면 액이 당연히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 냉매 충전량이 과다할 경우 냉매 충전량이 너무 많을 경우 당연히 액이 넘어가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영향 나옵니다. 흡입관 및 실린더에 상이 붙는다. 액이 넘어가면 무조건 일단은 압축기가 상이 붙어요. 압축기에 상이 붙습니다. 액이 넘어가면 그만큼 차가워지니까. 그 다음에 토출 가스 온도가 저하된다. 그렇죠. 액이 넘어갔으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토출 가스 온도가 저하되고 토출 밸브 및 실린더 헤더의 냉각으로 이슬이 맺히거나 서리가 낀다. 기억하고 똑같죠. 그 다음 리얼 압축기에 이상음이 발생한다. 왜? 액이 넘어가면서
압축기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띵띵띵띵 하면서 압축기 이상음이 발생하고 소요 동력 증대, 전기세 많이 들겠죠. 그 다음 냉동 능력 감소, 윤활유, 열화 탄화, 요거는 압축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전류계 및 압력계의 지침이 떨어진다. 정확한 압력 제어가 힘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이 내려간다 했으니까 당연히 압력계의 지침이 떨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대책 나옵니다. 실린더에 상이 붙은 경우, 현상이 미세한 경우에는 흡입 밸브를 조인다. 흡입 밸브를 조임으로써 공급되는 냉매량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 팽창 밸브 조인다. 같은 말이고, 흡입 밸브를 천천히 연다. 당연하죠. 한 번에 갑자기 많이 열어버리면 액이 한 번에 확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밸브는 서서히 조작해줘야 됩니다. 안전 밸브 빼고, 안전 밸브는 이상 생기면 팍 열려야 되고, 나머지 밸브는 서서히 조절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뭔가 이상 현상이 생깁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 다음 니은. 그 밑에 현상이 심각할 경우, 액해머링이 일어날 경우, 액해머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전원을 차단한다. 당연하죠. 일단 압축기부터 꺼야지. 압축기부터 끈다. 그 다음 워터 자켓에 냉각수를 드레인시킨다. 더 이상 냉각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 흡입 밸브를 차단 후 조치한다. 일단 모두 잠그고 모두 꺼야 되는 거예요. 그 액해머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밑에 현상이 경미한 경우 팽창 밸브를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 부하를 조정한다라는 정도 까지 해서 우리가 액 분리기, 그 다음 액 회수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유 분리기, 오일 분리기 해서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파트, 수액기, 액 분리기, 유 분리기 이런 애들은 어디에 설치돼서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수액기, 액 분리기 방금 했지만 액 분리기에서 액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자연순환식도 있고, 그 다음 뭐 펌프에 의해서 수액기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펌프에 의해서 정발기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런 종류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액 분리기는 기체와 액을 분리해서 기체만 압축기로 넣어준다. 그 다음 수액기라는 거는 기체와 액을 분리해서 액을 팽창 밸브로 넣어준다. 요런 정도는 좀 알아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는 수액기를 설치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는 상식이 된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직사광선이 있는 곳에 냉매를 보관하는 용기를 갖다 놔버리면 그 냉매가 증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전부 프레시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직사광선 피하는 건 당연하고, 만액시키는 것도 안 좋다. 왜? 위쪽에 안전공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분리기 넘어갑니다. 215페이지 유분리기. 자, 유분리기 봅시다. 요거는 줄을 다 꺼주세요. 압축기의 윤활유가 미세한 입자로 되어 토출가스 중 함유되어 응축기에 유입되면 전열 효율을 떨어뜨리고 냉매가 암모니아일 경우 이 오일이 팽창 밸브에서 동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증발기에 유입되어 유막을 형성하고 냉매의 순환을 나쁘게 한다. 그러므로 토출가스 중 오일 입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유분리기를 설치한다. 자, 유분리기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냉매랑 오일이랑 섞여가지고 넘어가 버리면은 배관 하부에 오일이 이렇게 고일 수가 있죠. 암모니아일 경우. 그러면 배관 하부에 오일이 고이면은 전열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전열을 방해함으로써 냉동기의 효율을 확 떨어뜨려요. 그래서 요 오일을 분리시켜서 다시 압축기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을 분리시켜가지고 압축기로 되돌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예요? 압축기 바로 앞에. 해가지고 오일을 다시 압축기로 보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게 프레온 냉동기고요.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분리기를 압축기 가까이 설치하면은 암모니아는 가연성이잖아요. 열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오일이 뻥 폭발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암모니아랑 섞여가지고. 그러므로 암모니아일 경우에는 요 압축기 앞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응축기 앞쪽에, 즉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응축기 가까이에 설치합니다. 요게 암모니아, 얘가 프레온. 요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오일이, 암모니아는 특징이 어때요? 비열비 K 값이 높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므로 워터자켓을 설치해 주지만
그래도 높단 말이에요. 높기 때문에 오일이 이미 탔어요. 이미 타나 열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압축기에 되돌려 보내주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수조를 설치해서 배유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오일을 배유시켜요.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회수 장치를 통해 가지고 유류 탱크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못 쓰는 밑에 이제 탄화된 찌끄러기들은 나중에 바깥으로 빼서 버립니다. 그 다음 유류 탱크에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압축기로 보내주는 형식. 요게 암모니아 유회수 장치인 거고요. 프레온 같은 경우는 그냥 압축기 근처에다가 유분리 설치해서 그 오일을 바로 되돌려 보내주면 끝이 납니다. 다시 재순환 시킬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암모니아는 오일이 너무 열을 받아서 이미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배유를 시켜주는 겁니다. 배유 시켜준다. 밖으로 빼준다. 그 후에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되돌려서 압축기로 보내준다. 요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분리기는. 그 뒤에 나오는 상세 내용 그냥 줄만 끊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요게 다예요. 자, 216페이지. 압축기의 토출가스 중 오일의 혼입량이 많아지면 나타나는 장애는 뭐냐? 그 냉매랑 오일이랑 섞여서 장치 내를 순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압축기의 오일 부족으로 윤활 불량 초래를 한다. 자, 여기 안에 이제 일정량의 오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냉매랑 자꾸 섞여서 빠져나가. 그러면 오일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당연히 압축기의 윤활 작용이 불량해질 수 있다. 그 다음 활동부에 마모가 생긴다. 윤활 활동이 불량하니까 당연히 활동부에 마모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증발기 및 배관 등에서 유막이 형성되어 전열을 나쁘게 한다. 아까 그려드렸죠. 배관 하부에 오일이 고여서 전열을 방해한다. 그 다음 소음 및 토출가스의 맥동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액이 장치 밖을 나가다가 딱딱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음과 맥동 현상이 초래된다. 그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밑에 갈로 2번에 유분리기 설치 위치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 그래서 보시면은 유분리기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한다. 압축기랑 응축기 사이. 그 다음 줄 것입니다. 암모니아의 경우 압축기에서의 토출가스 온도는 낮을수록 오일의 점도가 커져 분리가 용이하므로 분리기는 가능한 한 응축기 입구에 접근시키는 것이 좋다. 자, 응축기 가까이 설치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프레온은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가스가 응축되지 않고 윤활유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압축기 가까이 설치한다. 프레온은 압축기 가까이 설치한다. 그 다음 어떠한 경우에도 응축기나 수익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응축기나 수익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응축기나 수익기 쪽에 액냉매가 거꾸로 역류할 수 있잖아요. 역류하면은 이 오일 분리기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일 분리기보다 응축기나 수액기보다 높은 곳에 설치해준다. 오일 분리기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갈로 3번 유분리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서 암모니아 냉동장치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 만액식 증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량의 오일을 포함한 냉매가 토출되는 경우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토출 배관이 긴 경우 9m 이상일 때 꼭 설치해줘라. 왜냐면은 오일이 회수되려면은 관이 짧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관이 길어버리면 오일을 회수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므로 오일 분리기를 꼭 설치해줘야 되고, 그 다음 토출 가스에 다량의 오일이 섞여 나간 경우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저온 냉동기의 경우는 왜 설치하냐면은 그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가운데 보시면 점도가 커지므로 온도가 떨어질수록 오일의 점도가 커져요. 찐득찐득해진단 말이에요. 그 점도가 커졌기 때문에 순환돼서 돌아오는 오일의 확률이 줄어들죠. 그러므로 저온 장치는 반드시 오일 분리기를 설치해준다. 유분리기를 설치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갈로 4번에 분리된 오일의 처리에서 프레온 같은 경우 유분리기의 저부에 플루트 밸브를 부착하여 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압축기 크랭크 케이스 실에 유입되도록 배관한다. 자연스럽게 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설치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암모니아는 토출가스 온도가 높으므로 오일이 탄화되기 때문에 줄 것입니다. 재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배유시킨다. 그죠? 외부로 배유시키죠. 배유시켜가지고 여기서 식었는데 쓸 수 있는 오일은 다시 돌려보내고 못 쓰는 오일 탄화 찌끄러기들은 버립니다. 바깥으로. 배유시킨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유분리기의 작동 원리.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냉매가스 속도 변화를 이용한다. 그 다음 냉매가스의 방향 전환을 이용한다. 표면 장력을 이용한다. 원심 분리형 원심 분리기를 사용한다. 해서 뭐 작동 원리는 요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냥 요건 넘어갈게요. 그 밑에 유분리기의 종류 나옵니다. 그 작동 원리에 따른 종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관성력식, 베풀식, 금망식, 서미스터식, 분리재료, 삽입식 해가지고 관성력식은 줄 거 주세요. 오일을 동반한 냉매가 용기 내 방해판의 충돌, 방해판의 충돌 요것만 줄 거 주시면 돼요. 관성력식. 그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배관이 지나가면 유분리기를 설치해가지고 유분리기 가운데다가 판을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판을. 그러면 증발한 기체 냉매가 이렇게 오다가 요 판에 부딪히겠죠. 판에 부딪혀가지고 오일은 요 판에 붙어서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하부에 이렇게 고인단 말이에요. 요게 뭐다? 관성력식. 그 다음 배풀식 볼게요. 용기 내에 다수의 작은 구멍이 있는 줄 거 주세요. 배풀판을 부착. 다수의 구멍이 있는, 자, 여기 안에 유분리기 안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게 관성력 판이 아니고 뭐예요? 요거 표면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구멍이 많이 있어요. 구멍이. 그리고 얘는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구멍 기체 냉매가 들어오니까 기체로 된 그 냉매는 요 구멍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오일은 어떻게 돼요? 오일은 요 표면에 들러붙어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지겠죠. 이렇게 표면에 붙어가지고 요런 표면에. 그럼 여기 하부에 오일이 고이잖아요. 그럼 밑에서 이제 회수해주는 방식. 요것도 뭐 물론 회수해줄 거고. 그 다음 금망식. 용기 내에 줄 것입니다. 금속 망판을 조립하여 설치한다. 금속망, 뭐 그물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금속망. 요걸 설치해준다. 그 다음 서미스터식. 유체 중에 포함된 서로 상이한 분자를 서미스터 내에 선망 줄 거 주세요. 선망. 선망이 그물이에요. 금속망은 금속을 요렇게 연결해 놓은 거고, 선망은 그물처럼 그냥 요렇게 꼬아 놓은 형식.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자, 그 다음 분리재료 삽입식. 미세한 금속 와이어의 줄 것입니다. 금망이 적충된 분리재료 속을 냉매가 통과할 때 오일과 냉매를 분리하는 형식이다. 그 분리재료를 쓴다 해서 분리재료 삽입식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요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요런 게 있다 라는 정도,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관성력, 배풀식, 금망식, 서미스터식, 분리재료, 요것들이 있구나, 요런 5가지 방법이 있구나, 요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프레온 자동 방류 개통도 해가지고 압축기보다 높이 설치된 거 잘 보이죠? 그림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에도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요. 암모니아 배유 개통도 해서 잘 나와 있고, 이제 그 밑에 유회수장치, 오일 회수장치 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 고인, 하부에 고인 오일을 어떻게 회수해 줄 것인가? 고민 줄 거 주세요. 암모니아의 경우 오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오일이 증발기 밑에 고이게 된다. 따라서 증발기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지면 수동으로 외부로 오일을 배출할 수가 있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유분리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이때 빼낸 가스는 저압축으로 흡입시킨다. 그 다음 프레온의 경우 줄 것입니다. 오일보다 비중이 작아 냉매 상부에 고이게 되고, 또한 오일을 잘 용해하므로 줄 것입니다. 오일 리턴 장치를 설치하여 자동 운전할 수 있다. 해서 위아래 내용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압력에 의해서 회수되는 방식이고, 프레온 같은 경우는 오일 리턴 장치, 요거 리턴 밴드를 설치해가지고 회수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유회수 장치의 종류에서 소형 냉동기, 대형 냉동기로 나뉘는데, 소형 냉동기의 경우 요거는 기억의 세 번째 줄 거 주세요. 가스와 함께 오일을 압축기로 회수한다. 소형이 프레온이잖아요. 프레온이니까 프레온의 경우 압축기로 그냥 가스랑 같이 회수시켜준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형 냉동기의 경우 기억 보세요. 대형에서는 흡입관만으로 액과 오일이 분리가 어려우므로 줄 것입니다. 열교환기의 원리를 이용한 오일 회수기를 설치하여 가열하여 냉매액은 가스 상태로 압축기로 흡입시키고, 오일은 액상 그대로 별도의 압축기 크랭크 케이스로 돌려보낸다. 자, 예를 들어 프레온인데 대용량이야, 대형이야. 그럴 때는 압축기로 다 같이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 냉매는 전열 히터를 이용해
전열 히터 또는 뭐 열교환을 이용해 가지고 냉매는 가열시켜서 압축기로 되돌려 보내주고, 그 다음 오일은 오일 분리기를 이용해서 합으로 다시 재순환 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220페이지 오일 가열 방법에서 토출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액분리기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토출가스를 이용해서 냉매를 증발시켜서 기체만 압축기로 보내주고, 전열기를 사용하는 방법. 요 유분리기 안에다가 유분리기는 뭐예요? 유분리기 안에는 밑에는 오일이 고여 있을 거고 위에는 기체 냉매가 고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체 냉매. 근데 일부 냉매는 여기 오일하고 녹아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일부 냉매, 요 녹아 있는 냉매를 증발시켜서 다시 압축기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토출가스 배관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를 냉매를 증발시켜서 보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전열기를 이용하는 방법. 전열기 여기 감으면 되죠. 전열 코일 이렇게 감아 놓은 형식을 전열기. 그 다음에 온수 또는 증기를 이용하는 방법. 온수 또는 증기를 여기에 열교환 시켜서 증발시킨다. 열교환기를 이용하는 방법. 다 통합적인 거죠. 그 다음 밑에 갈로 2번에 암모니아 냉동장치에서 고압부의 고인 오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자, 요거는 두 번째 줄 가운데 줄 거 주세요. 유류 오일 리커버리 해가지고 유류 유류 오일 리시버네요. 오일 리시버를 설치하여 오일을 우선 유류에 이송시킨 후 유류기의 냉매를 흡입관으로 보내고 유류에 설치된 유명계를 주의하면서 외부로 배출시킨다. 결론은 뭐예요? 암모니아에서의 오일 처리라는 거는 항상 오일을 밖으로 빼주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밖으로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 거를 재공급한다던가 아니면 못 쓰는 거는 식혀가지고 버린다던가 요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암모니아 냉동장치에서는 오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번 쓴 오일은 다시 재순환시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액가스형과 열교환기, 즉 줄 것입니다. 냉매액관과 흡입액관을 접촉시키는 열교환 방식이 있다. 앞에서 다 했죠. 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의 배관과 그 다음 응축기와 팽창밸브 사이의 배관을 열교환시킴으로써 효율을 높여준다. 플래시가스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살짝 과열압축함으로써 액압축도 막아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열교환기의 기능 나오죠. 프레온 냉동장치에서 흡입가스의 과열과 증발기에 공급하는 액을 관행각시켜서 냉동 사이클의 효율을 상승시킨다. 열교환기 기능도 이렇게 쭉 묶어주세요. 이거 문제 잘 나와요. 무조건 효율을 상승시킨다. 그 다음 2번 증발기에 공급되는 액을 관행각시켜 플래시가스 발생을 방지한다. 몰레르 선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뭐 요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했을 때 관행각을 주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관행각부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의 플래시가스가 이만큼이었다 하면은 관행각이 생김으로써 플래시가스 양이 이만큼으로 줄었죠. 그러므로 증발기의 용량도 늘어나고 그 냉동 효과가 늘어나는 형식. 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흡입가스를 과열시켜 리퀴드백을 방지한다. 흡입가스를 살짝 과열시켜서 액압축을 방지하는 거죠. 여기 안쪽에서 압축되면 액압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바깥쪽에 과열 구간에서 발생하면은 과열 압축되기 때문에 당연히 액압축을 막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액의 리턴이 있을 경우 액분리기의 역할과 여기서 액을 증발하는 목적이 있다. 액분리기 안에 아까 전에 액분리기 이렇게 있으면 액분리기 안에 요 하부에 액이 고이잖아요. 그럼 열교환 시킴으로써 양쪽을 열교환 시킴으로써 요 안에 있는 액냉매를 재증발시켜 가지고 압축기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압축기로 요 안에 있는 냉매를 가열시켜 가지고 증발시킴으로써 압축기로 보내줄 수 있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만액식 증발기나 저압수익기로부터 오일과 냉매를 분리하는 오일 회수 장치 역할도 한다. 요거는 대형 냉동기일 경우죠. 그 다음 6번에 R12, R500 등은 5도시 과열 시 가장 효과가 크다. 이건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열교환기의 종류는 관 접촉식. 요 두 개의 관을 접촉시켜서 열교환 해놓은 거, 그 보온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 이중관식, 쉘앤튜브식, 액체의 흡입 가열,
흡입가스 열교환기 해가지고 요 네 가지 종류도 좀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액기, 액분리기, 오일 분리기, 오일 분리기가 요 유분리기죠. 유분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